2024 헌바 45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중 선거범으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의 선거권 제한 조항에 관한 반대 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부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2015 헌마 821 등 결정에서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고,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범으로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이러한 제재를 참작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빈도 등을 감안할 때 제한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러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직무이용 금지 조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이용 금지 조항에 대하여 2021 헌바 233 등 결정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는 구체적 행위 태양을 예상하여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가 종교단체 안에서 차지한 지위에 기하여 취급하는 직무 내용, 직무상 행위를 하는 시기, 장소,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이용 금지 조항 중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부분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종교단체 구성원들은 공통된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종교활동을 공동 수행하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 또는 반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경우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직무이용 금지 조항에 따라 종교단체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공익이 더 큽니다.
직무이용 금지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하게 되면 후보자 간의 경쟁이 과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의 장소와 규모에 따라서는 집회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주변 교통에 혼잡과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평온한 주거 환경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 혹은 선거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거나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상환,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의 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범이라도 개별 범죄마다 행위자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이 제각기 다르고 각각의 범죄에 대한 불법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차별성에 대한 세심한 주목과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거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반합니다. 또한 선거권 제한 조항은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권을 지속적으로 박탈하고 선거권 박탈은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운동 금지와도 연동되어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환경에 늘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집행유예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면 선거권을 박탈하는 기준과 기간의 설정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과 정밀한 규율이 요구됨에도 입법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선거범죄가 갖는 고유한 비난 가능성 유무와 정도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선거권 제한의 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그 비난 가능성에 상응한 양형을 정밀하고 일관되게 도출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할 때 선거권 제한 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